네, 이슈 나비 효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온 나비처럼 날아들어오지 않았고요. 딱 크게 들어왔습니다. 큼지막하게 들어온 날갯짓 한 번만에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호랑나비 강성호 아나운서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이슈 나비 효과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혹시 최근에 핫한 트렌드 2차 전지, 반도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공모청약주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쉽게 방청객 중에서 한 분이고요. 그리고 황보 선배 하나 이렇게 두 분이 계셨는데요. 최근에 공모청약으로 쏠쏠하게 용돈벌이가 된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 나비 효과 첫 번째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오늘 이슈 나비 효과 IPO는 과연 어떤 효과를 우리한테 가져다 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알맥, 필에너지 핫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핫했던 두 가지 종목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알맥은 6월 30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 5만 원. 근데 상장 당일 최고가를 보니까 18만 원입니다. 하루 만에 260%가 뛰어 올랐어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실 가능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자, 필에너지도 볼까요? 7월 14일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좀 더 낮았어요. 34,000원. 상장 당일 최고가 13만 2천 원. 알맥보다 필에너지의 수익률이 28% 더 높았습니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260%와 288%.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하루 가장 많이 올라봤자 30%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밑에 왜 상장일 제한폭 완화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6월 26일 얼마 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나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화면을 좀 보면요. 이게 기존입니다. 기존에 공모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장이 열리기 30분 전 호가가 들어오겠죠. 그에 따라서 시가가 결정이 됩니다. 시가는 이제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 하면은 최대 200% 2배까지 올라가서 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장이 시작이 됐어요. 워낙 종목이 좋다 보니 인기가 많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30% 상한가를 채웁니다. 그럼 총 올라갈 수 있는 건 260%인데 그래서 260%가 올라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더블 그리고 상한가, 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근데 상장일 제한폭이 완화 조치가 됐습니다. 우리 상한가를 상장한 당일에는 없애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공모가가 형성이 됐고요. 시장 호가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400% 그리고 60%까지 위아래가 열리게 됩니다. 바뀌게 되다 보니 공모가 기준 기존 63%에서 260%였던 상장일 제한 폭이 60에서 400%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왜 늘어나게 됐는지 6월 26일부터 일어나게 됐는데 늘어난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살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 기능을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공모주들을 하셨을 때 보시겠지만 따상을 기록한 종목들도 있고요. 다음 날 또 핫하면 따따상이 되고요. 또 핫하면 따따따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 주식의 진짜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거다. 오히려 이 주식의 가격을 찾는데 오래 걸리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줄 거면 한 번에 400%를 줘버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주식이 자기 가격을 찾는데 빠른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요. 기관 투자자들의 허수 청약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상장 주관사들이 봤을 때 자기 자본과 운용 자본을 초과해서 우리 이거 주세요 하면서 넣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허수청약 이게 줄어들어서 오히려 본질만 남아있는 주식 가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00%의 효과는 지금 우리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이 400%에 대한 나비 효과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볼까요? 자, 요즘 좀 유명한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느슨해진 힙합씬의 긴장감을 줘. 느슨해진 IPO씬의 긴장감을 줘. 자, 바로 이 400%의 효과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작년만 해도 이 IPO씬은 정말 느슨했습니다. 혹한기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400%는 확실히 긴장감을 좀 줬습니다. 자, 먼저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긴장감을 불어 넣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만 해도 340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1분기 2배로 올라가서 875, 886이 되더니 딱 2분기에 이쯤으로 바로 이제 제한폭이 해제가 됐죠. 2배에서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지금 7월 17일이면 지난주인데요. 1846대 1을 더 뚫어서 2000대 1이 나온 종목도 있다고 합니다. 400% 효과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투자자들 말고 기업들은 어떨까요? 이번 주 진짜 기업들이 더 핫했습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자, 먼저 CG트로닉스와 MI큐브 솔루션은요. 수요 예측한 날짜를 당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빨리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겠죠. 그래서 일자를 18일, 19일, 20일, 20일 이번 주 초에 수요 예측을 좀 당겼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청약도 진행이 됐어요. 파러스 아이바이오, ALT, 버넥트도 일반 청약을 진행했고 상장은 센서비와 와이랩이 19일, 20일 각각 진행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 세 가지 이슈들이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는데 일주일에 저 세 가지 이슈가 무려 7개의 기업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IPO 하고 있는데 이 IPO가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PO 너는 뭐니? 지원 아나운서는 또 영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발음이 좋은데 저는 국산 토종 호랑나비이기 때문에 자,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겠다, 제공하겠다 이런 건데 처음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이 비상장 기업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기업 공개를 통해서 상장하게 되는 걸 우린 IPO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외부 투자자인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개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우리 투자해 주세요. 우리 재무제표 이래요 하면서 공개하면서 기업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기업 공개를 하는 거는 뭐가 좋을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기업 측면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업을 오픈합니다. 오픈하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나가서 우리 기업 투자 좀 해주세요. 투자 좀 해주세요. 그래서 투자금을 가져오긴 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 오픈을 해버리면은 저 같은 사람도 이 기업을 보고 괜찮은데 투자할까 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업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좀 봤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상장을 하네 하면은 기업 홍보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홍보 효과도 되고 거기서 뭐 자사주 매입하고 이제 소각까지 해버리면은 이 종목은 진짜 이 회사는 주주를 위한 회사구나 하면서 신뢰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IPO가 좋을까요? 처음 새로운 투자 기회를 가져가게 됩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라면 뭐 예를 들어서 요즘 핫한 반도체, 2차 전지 섹터 종목들이 다 봤던 애들이에요. 이제 질려요. 뭐가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뭐 하나가 나온다? 투자 한번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투자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본연에 그리고 이제 시장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장과 함께 매매가 돼서 거품이 껴있는 가격보다는 본질 그나마 싼 가격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IPO씬의 400%는 이미 긴장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상반기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볼게요. 자, 상반기 IPO 신규 상장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요.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부터 들으시겠어요? 좋은 걸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좋은 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상장 기업 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자, 일단 1999년도부터 보냐면요. 상반기 평균 45개 회사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63개의 종목들이 상장을 했습니다. 자, 63개 중에 코스닥이 46개거든요.
이게 진짜 많은 게 보세요. 평균치가 45개인데 그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 게 코스닥 46개의 종목들이 상장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장 수가 많아졌다는 건 우리에게 기회가 많아졌다는 건데요. 여기까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쁜 소식.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 있는데 하나 넘어가 보자면요. 공모 규모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공모 규모 한번 보면 평균 2.2조 원. 2023년은 여기 좀 작게 나와 있는데요. 1.3조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3조 원, 일단 평균치보다 미달합니다. 그리고 작년을 바로 보니까 작년에 14조 원이나 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해 너무 안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24조 원에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숨어 있습니다. 14조 중에 한 12.8조가 LG 에너지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조 원, 1.3조 원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수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모 규모가 뭔데라고 좀 생각을 지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모의 규모는 곧 시장의 규모입니다. 자, 우리 투자할 때 뭐 예를 들어 100원짜리 종목이 30% 오르는 것보다 10,000원짜리 종목이 10% 오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렇게 10,000원짜리가 규모가 더 크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공모 규모라고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더니 신규 상장 종목들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근데 공모 규모는 좀 아쉬웠다는 반응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500억짜리가 400% 상승률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당일.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시총 3조 원에서 4조 원의 회사가 30에서 40% 수익 기록한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상반기 IPO는요. 신규 상장 종목들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공모 규모는 좀 아쉬웠다라는 리뷰가 좀 있고요. 하반기는 어떨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쉬웠던 걸 한번 채워볼 수 있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 IPO 큰 거 온다! 자, 큰 게 어떻게 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대어가 옵니다. 앞서 봤는데요. 상반기 IPO에는 코스닥이 46개 종목들, 물론 중소형들도 있겠지만 대형 종목들은 없었다라는 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어가 온다는 것, 코스피의 종목들이 하나하나씩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넥스틸부터 두산 로보틱스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 IPO 대어급 라인업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쫙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주식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CJ 올리브영. 이 종목이 최대 3조 원에서 4조 원대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오죠. 올리브영 가면요.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매출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뷰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보증보험부터 두산 로보틱스, SK 에코플랜트까지 최소 1조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IPO 상당히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모두 예심 청구 중인데요. 예심 청구를 하고 있다는 건 우리 하반기에 상장할 테니까 서류를 냅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 대어들 종목 봤고요. 지금 아무래도 제 자료들을 보면서 이번 주부터 공모청약 한번 해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 제가 라인업 한번 쫙 만들어 왔는데요. 하나 보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요. CG트로닉스가 24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공모청약 일정을 받고요. 쫙 이제 8월 초까지 있는데요. 넥스트까지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 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용돈벌이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해서 뽑아왔습니다. 자, 파두와 넥스틸이 있습니다. 파두는요. 아까 대어 라인업에도 있던 종목이에요. 1조 원이 넘는 몸값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예요. 일단 현재 시장 분위기에 상당히 부합하는 종목이라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틸을 볼까요? 저기 코스피라고 딱 보이시죠? 앞서 상반기 IPO는 코스피가 없었습니다. 이전 상장을 제외하고는요.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 딱 들어선다? 아무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진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철강을 만드는 회사고요. 조선, 풍력 그리고 구조 화부물 등 안 만드는 철강이 없는 회사입니다. 실적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증가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들 우리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공모청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주관사.
앱을 까셔야 돼요. 그래서 앱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이쪽 화면 좀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된 일정 안에서는요.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많습니다. 세 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NLT투자증권 2개, 키움 하나, 유한타는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은행 그리고 증권사 직접 가시는 것보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앱만 깔면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슈 나비 효과에 오늘 처음 오다 보니까 준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PO를 통해서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서 매일경제TV MBN골드 매니저들 4인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어떤 전략들을 짜야 될까 하면서 전화를 물어봐서 답변들을 다 만들어 왔어요. 가장 우리가 공모청약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것, 이거 상장하는 날 팔까요? 아니면 좀 이거 모아갈까요? 이 고민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고민들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익 극대화 전략. 상장 날 팔까 모아갈까? 팔자로 전원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에 대한 코멘트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A 매니저는요. 상장 당일에 파는 게 정석이다.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B 매니저는요. 상장 당시, 상장하는 날 그 기업의 실적과 모멘텀은 아무래도 최고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C 매니저는요. 시초가에 매도하는 게 좋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상장일 제한폭이 완화가 됐잖아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 같은 흐름이라면 급등할 때 파는 것도 좋은 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D 매니저는요. 자, 매도하는 게 맞다. 그런데 공모가 이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자, 우리가 회사 생활하고 다들 진짜 바쁘게 사시잖아요. 우리가 상장날 어떻게 기억하고 바로바로 이걸 팝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일하다 보니 앱을 딱 켰어요. 근데 이게 오늘 따상은커녕 하락을 했네. 큰일 났네.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공모가보다 그 종목이 하락을 하는 추세가 온다. 그때는 잠깐 조금 더 모아가도 되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의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가벼운 종목이 좋을까요? 무거운 종목이 좋을까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또한 A부터 D까지 매니저들은 모두 만장일치, 가벼운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당연한 걸 물어봤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만장일치가 나왔는데 가장 주된 의견은요. 가벼운 종목, 만장일치가 왜 나왔냐면 유통 물량이 적다는 전제 조건이 일단 있어야 합니다. 유통 물량이 적어야 수급이 들어왔을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인데 유통 물량이 적다는 건 이 전체 주식수 중에 상장날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이 되게 소수라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품절주들이 있죠. 품절주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벼운 종목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상장했던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작년에 LG에너지솔루션 가벼운 종목인가요? 엄청 무거운 종목입니다. 자, 그 이전에로 넘어갈게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가볍다고도 하기 좀 애매하고요. 무겁다고도 이제 하기 애매한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가면 SK 아이테크놀로지 등 무거운 종목들, 코스피에 상장한 무거운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종목 우리 엄청 잘 올라갔었는데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종목 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그 종목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우리 투자자들이 그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얼만큼 인기가 있을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팁은요. 청약할 때 청약 경쟁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고 이 외에도 우리 공모주,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의 수익 극대화 전략 제가 좀 조사를 해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더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주관사입니다. 자, 어느 주관사가 상장을 잘하는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요. 꼭 이 주관사가 하면은 따상 잘 나오더라 하는 주관사가 하나씩 꼭 있습니다. 그런 주관사들 확인해 보고요. 주관사의 규모랑은 사실 다릅니다. 이건 다른 문제고 오히려 이쪽으로 일을 잘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주관사가 하는 건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장 분위기와 잘 맞을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막 2차 전지, 반도체 핫한 섹터, AI 핫한 섹터입니다. 근데 이럴 때 갑자기 음료수 회사가 우리 상장할게요 하면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3번 3개월에서 6개월 후 만약에 내가 신규 상장 종목을 좀 모아가고 싶은 전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3개월에서 6개월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대충 이쯤입니다. 최소 3개월인데요. 이때 이후에 전일 대비 거래량이 300% 동반하고 양봉이 전환된 종목이다. 이 종목은 거품이 다 빠졌기 때문에 모아가다 좋다는 전략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환매 청구권. 이 부분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모청약주들은 환불이 되는 종목들이 몇 있습니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환매 청구권은 뭐냐면 내가 공모가보다 이 종목이 빠지고 있네 하면은 증권사에서 대신 사주는 게 환매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불이 되는 건데요. 대신에 다 해주는 거냐? 아닙니다. 공시에 들어가셔서 이 종목은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하면은 있구나 하고 나중에 이 환매 청구권을 쓰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좀 좋은 얘기만 했는데 당연히 주식 투자는 또 유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의해야 될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상장의 제한폭 완화 조치가 되면서 가장 먼저 상장한 CQ센 그리고 필에너지 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당연히 맨 끝에 있는 게 상장 날이겠죠. 추세가 어떤가요? 추세가 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CQ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장날 55%까지 오르긴 했었는데 현재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필에너지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기관 투자자가 전환사채 청구를 행사했습니다. 상장하고 다음 날이요. 이건 개인 투자자가 대응할 수가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평판도 평판이라기보다는 평가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 400%까지 제한폭을 확대시켰다 보니 이거 좀 오히려 투기성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뷰도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떤 제도가 새로 생기면 바로 잘 이행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제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좀 과도기가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번 과도기를 잘 거치고 이런 상장일 제한폭 완화 조치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없어지고 건전한 국내 증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자료들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준비하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거만 보면은 IPO는 완벽하게 이해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혜리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제 자료. 너무 혜리 씨는 완벽했고요. 여기보다 얼굴을 더 많이 찍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알았지? 저 따갑더라고요, 이쪽. 네, 너무 잘 봤어요. 진짜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아예 IPO라는 것 자체를 몰랐거든요. 네. 아예 처음 듣는 단어여가지고 근데 딱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특히 그 올리브영을 전 주목을 해야 돼요. 잘 보셨네. 네, 저격한 겁니다. 딱 네. 맞춰서 맞춤형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이제 하반기에 대형 IPO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박근혜 매니저님 봤을 때 우리 LG에너지솔루션 좀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수급 블랙홀이 하반기에 좀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점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공모주들 러시가 나왔을 때 이제 투자자들이랑 기업 입장 두 개를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긍정적은 아니죠. 왜 공모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을 하냐면 수익은 뭐 크지는 않지만 확정 수익을 주거든요. 네. 확정 수익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고 뭐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여기 시장에서 지금 당분간 수익 내기 내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돈이 묶여 있더라도 소확행을 위해서 공모주를 하겠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수익 시장에서 자신 있는 종목이 있고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면 돈을 굳이 저기다 묶여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 작년에 이 공모 시장이 차가웠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에서 재가치를 받기 어려워서 시장이 좀 차가웠었는데 지금 IPO 시장이 막 러시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더 오르기 힘들다라는 어떤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공모주들이 많이 시장에서 공개가 됐을 때 신규주들이 시장은 거의 대부분 꼭지였던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네. 제가 아까 쫙 정리를 해봤는데 네. 아마 이제 또 황봉 선배님하고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나요? 저는 딱
두 종목 눈에 띄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을 하면 두산 로보틱스. 아, 역시 로봇이죠. 이쪽이 저는 수익률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산 예. 로보틱스. 저는요. 그리고 올리브영이시죠? 네, 저는 올리브영은 요새 맞아요. 가면은 진짜 줄 서서 이거 계산해야 돼요. 외국인 너무 진짜. 많아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줄 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진짜. 저는 지금 금요일에 좀 죽긴 했지만 그래도 시절이니까 파두. 파도. 네. 파도는 또 이제 바로 네. 다음 주쯤에 우리가 네.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나비효과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가 많이 준비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예, 정말 오늘 저희에게 좋은 정보를 준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에게 박수 보내주시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